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분위기가 전환됐는데요. 이에 3대 지수 모두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긍정적인 민간 고용 지표에 경기 회복 기대감도 더해졌는데요.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94선에 마무리가 됐고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한 1.5%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연일 치솟던 국제 유가는 모처럼 하락했는데요. 원유 재고 증가 발표와 함께 WTI와 브렌트유 모두 전일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골드는 소폭 오른 1,76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32만 6천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 성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해외 선물 매매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비법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가능한 코드는 1515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당일에 바로 해결해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지금 미증시 의외 실시간 상황을 여러분도 항상 체크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코스피가 오늘 약반등을 좀 이루었어요. 근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반등을 1차적으로 이룰 겁니다. 좀 미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일 좀 센 발언을 제가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채 한도 위에가 합의가 들어가면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되겠지만 한 번 더 마찰이 있어요. 인프라 합의에 대한 문제. 그건 3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나 실려있는 10월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이제 맥코널 이제 상원의원이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 11월이나 12월로 좀 유예하는 방안을 먼저 설정을 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화당에서도 어떻게든 이 부분은 빨리 처리하고 싶은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 반등이 들어가는데 이 또한 상승에는 또 제한적일 거예요. 완전한 이제 전환이 아니라 합격이 아니라 이제 의회에서 부채 한도에 대한 패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까지는 마찰을 조금 일으킬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미증시, 달러, 유로, 골드 짧게 4분기 시장 전망까지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요새 저희가 이제 너무 미증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 유가나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한 번에 다 끝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는 나왔지만 또 완전한 합의는 아닌데요.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시장을 면밀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긍정 시그널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10년물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에 약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확대와 미국 전력 비축유 방출 가능성에 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미국 부채 한도 유예 협상 전망과 독일 지표 부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How the Debt Ceiling Debate Impacts the Average American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채 한도 논쟁이 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6일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인 체스터 스팻은 더 높은 부채 한도와 더 많은 정부 부채는 신용카드 사용과 유사하다라고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더 높은 미래의 세금과 또 지출 감소 또는 둘 모두를 암시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40만 불 이상을 버는 가구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더 높은 세금을 제한한 바 있죠. 또한 가계 예산과는 달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한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부채 상환을 거의 100년 후인 2015년이 돼서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부채가 신용카드 청구서처럼 다음 달 만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또한 다른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부채 상한선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 해고와 또 급여 지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적인 비용 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조정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보장제도 등을 지불할 능력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미국의 불안정을 두려워하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기로 선택하게 돼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위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달러가 하락해서 미국 신용 등급 하향과 또 궁극적으로 모기지, 또 자동차 대출과 같은 모든 유형의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MDH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재정 고문인 데이비드는 의회가 지난 세기 동안 부채 한도를 거의 100배가량 인상했으며 이번에도 궁극적으로 의회는 부채 한도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 미 공화당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 부채 한도 상한을 12월까지 유예하는 단기 방안을 제안을 했죠. 아직 민주당과 백악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곧 만나서 좀 더 명확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전하기는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디폴트와 셧다운을 임시 방편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1.43% 상승한 14,97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전일 매도에 대한 시그널 사인이 이 구간 안에서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때 발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제 맥코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이런 발언이 나올 줄 몰랐죠. 네, 시기상 갑작스럽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황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 대한 실시간 상황 발언을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증시에 즉각 반영이 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꼭 참고하세요. 만약에 맥코널이라든가 이제 상원이라든가 이제 민주당에서 반발을 하는 상황이 다시 나타난다.
증시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거고 다시 합의점을 이룬 상황이면 증시가 즉각적으로 반영을 일으키는 상승장으로 돌변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 보면은 전일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죠. 예, 이 라인이 지금 추세가 이렇게 3등분으로 패널형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저항점이 걸리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평가는 드려요. 먼저 1차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제가 그린 파동권이요. 이제 2차 파동에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하게 합의를 이루지 않는 한 이거는 제한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오늘 당일 고점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리가 15,015라인이에요. 15,015라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5,015라인, 15,015라인. 지금 이제 발언 하나로 갑작스럽게 급등이 전일부터 이어왔죠. 시장이 이제 임박을 했다.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 합의는 아니지만 뭔가 조치를 하는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좀 보는구나. 라는 상황이 연출되니까 급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이제 불안전 요소가 해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만 아직 합의는 아니니 오늘 당일에는 저항력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틱 차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시간 틱 차트 전일 상승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아까 60분 봉에서 자리가 어디였죠? 고점에 대한 가능성 시사 자리가 15,015라인이죠. 자, 지금 15,015라인에 대해서 맞고 지금 보시는 파동 있죠. 이 하단선 이탈 들어가면 그때부터 매도 대응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차트가요. 이 상단에 대한 이제 파동권을 다 맞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예요. 자, 1파, 2파, 3파 다 맞았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15,000 인근 레벨링에서 부딪히고 이 밑단에 있는 추세 있죠. 이탈이 드러나면 그대로 이제 하방권으로 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로 보신다면은 14,915라인이에요. 매도 대응 이거 이탈 나온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좀 잠깐만 내릴게요. 자, 네, 나스닥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네, 의회 실시간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표 보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네, 미국이 부채가 한도가 유예가 됐다. 그죠? 왜 그러냐? 어제 전일 얘기했지만 지금 옐런이 제일 걱정하는 디폴트에 대한 위기는요. 현금이 고갈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현금이 많았다면은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부채는 더 이상 못 늘리는 상황에서 현금을 다 써버리면 의회는 어떻게 됐어요? 의회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제 공무원 월급을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죠. 네.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못 주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의 채무 불이행으로 빠지는 겁니다. 사실상. 그럼 이거를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어제도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은 합의 안 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미국이 채무자잖아요. 그죠?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는 과정이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제 어떤 채권에 대한 발행량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현금 확보를 했는데 그게 재정적으로까지 다 썼다. 근데 채권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중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미국에 대한 국채 보유를. 자, 근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FOMC네요. 그죠?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주고 국채를 사오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일으켰던 거예요. 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의회 실시간 상황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공화당이 길을 열겠다고 하겠다. 왜냐? 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공화당 일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채를 한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원들이 단독 처리할 수 있도록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타임라인이 2주 남은 상황에서 단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임시적으로 기간을 여는 거예요. 임시. 11월, 12월까지. 그런 다음에 시간을 주어가면서 민주당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 유예를 벌어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수록 부채 한도를 11월이나 12월까지 유예하는 거에 합의할 수 있다고 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공화당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합의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11월이나 12월까지 유예한다면은 합의랑 맥락이 같은 거겠죠, 상황이. 합의랑. 맥락이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맥상통하니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만 유예하더라도 증시는 반등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다만 인프라 합의는 또 남은 과제다. 그거 갖고 또 격돌을 할 거예요. 그럼 또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추후에 높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은 N자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황전개에서 N자형. 증시가 고점으로 또 다시 올라가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죠? 또 한 번 마찰을 일으켜서 N자형 파동으로 증시랑 코스피가 동일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차적으로 반등값은 부채 한도에 대한 합의지만 다시 또 인프라 합의에 대한 격돌이 있을 시 또 한 번 재차 부채 한도와 같은 하락장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타임라인 설정되죠? 며칠이에요? 10월 18일 그리고 10월 31일입니다. 10월 18일, 10월 31일 아시겠죠? 꼭 날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채 한도 10월 18일에 든 부분은 이전에 합의할 수 있다는 부분. 그게 시장에 곧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멘트를 했었냐면 앞으로 시황은 의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황은 의회다. 시황은 의회다.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지금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의회에 대한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미증시를 끌어올리고 떨어뜨리고 그게 코스피, 코스닥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을 면밀하게 보려면은 미 의회에 대한 상황을 보는 게 더 맞아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끔 막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주 비농업 고용 지수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좀 이따 비농업 고용 지수 얘기할 텐데 진짜 정말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증시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는. 달러에 영향이 좀 가지. 도대체 뭘 보고 비농업 고용 지수를 증시의 영향권에 미친다고 설명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이제 이제 금융권에 몸을 담그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팩트에 대한 논쟁을 근거를 내밀면서 저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의회만 보셔도 괜찮아요. 증시는 깔끔합니다. 차라리 시황이. 이 부분만 좀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유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한 15분 동안 유가, 골드, 유로 다 한번 볼 거예요. 네. 자, 유가가 전혀 눌렸죠. 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신세계 노란톡이죠. 여기에 이제 미리 올렸어요. 지금 어떤 발언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근데 먼저 이거를 펼치기 전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가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가의 가격 형성 요인은 미국하고 오펙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유가가 왜 올라가는 걸까요? 미국은 생산을 안 하고 있으면서, 그죠? 환경 규제로 인해서 생산 안 하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오히려 더 넘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바이든 수건 사업이 환경에 대한 규제 굉장히 심하죠. ESG. 그래서 유가에 대한 생산량을 이제 제한을 해요. 심지어 셰일 업계에서는 오히려 마진이 안 남을 정도라고 평가할 정도예요.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과거 모멘텀에서는 유가가 셰일 혁명으로
들어갔을 때 유가가 $30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유가가 너무 저레벨링의 구간에 들어가니까 오펙 친구들이 감산이 들어갑니다. 단합을 해갖고 우리 감산하자.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 랠리를 이끌어요. 결국에 유가에 대한 가격 포인트는 미국과 오펙에 대한 앞으로 공급량 증대와 생산량을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뭐냐면은 일전에 마이너스 유가가 펼쳐지고 나서 유가가 80 레벨링까지 이끈 거는 이번 바이든 관련해갖고 이제 공급량에 대한 확대 부분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가격을 쥐어짜는 건 누구였습니까? 올해 가격을 쥐어짜는 요인은 오펙이었어요. 근데 오펙이요, 가격 포인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하겠죠. 손익이 굉장히 잘 남으니까. 간단하게 평가하셔도 괜찮아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오펙 회담에 대한 앞으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정을 짓는데 증산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죠. 유가 가격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유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월요일부터 또다시 상승했던 거는 오펙에 대한 결정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왜 떨어졌나요? 자, 미국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유가 가격이 너무 고레벨링이 있으니까 경쟁력 부분에서 밀리는 거예요. 지금 유가는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4분기 때는 하락 전환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미국이 나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설까라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미국이 지금 생산량을 증대 못하는 이유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전에 마이너스 유가를 갔기 때문에 해지 계약을 맺었어요. 공급량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그 계약이 아직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번은 뭐냐면 환경 규제. 그래서 셰일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 에너지 장관이 갑작스럽게 발언을 꺼냅니다. 제니퍼 그래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수 있다고 함. 미국이 나섰네요. 미국이요. 그죠? 공급량을 다른 확대로, 왜냐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공급량을 더 늘려버리는 거죠. 시장 상황이요. 그러면은 지금 상승이 제한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승이 이제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는 건 재고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안 보셔도 괜찮아요. 오펙이 어떤 행동을 하고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 두 가지로 유가에 대한 가격 결정을 이루고 그의 추세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가는 올 하반기 하방에 대한 랠리를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열려요. 여러분들. 자, 화면 잠깐만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유가에 대한 차트를 같이 한번 볼 건데, 네. 유가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60분봉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유가가 이제 80포인트 찍고 이제 한 번에 단숨에 75포인트까지 내렸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미국이 나서네? 라는. 그죠? 미국이 나서네? 자, 그러면은 지금 파동상 추세로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 60분봉에서 보면은 원래 이제 추세에 대한 포인트를 찍을 때, 그죠? 시장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텐데, 지금 일단은 완전한 이제 하방권에 대해서 들어가는 타이밍은 이 라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자, HTS를 변경을 했는데 손에 좀 익숙치 않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이 오일의 유가 상승과 하락에는 지금 당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아니요, 원래 영향이 없어요. 아, 저 여러분들 이제 해산물 초보자들이 유가 재고 보면서 막 난리 치잖아요. 네.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재고라든가 그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앞으로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가격 포인트를 미리 맞추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 공급량에 대한 방향성, 축소에 대한 방향성. 네. 이게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끼쳐요. 재고라는 건 단순히 거래량이 많아진 시점밖에 불과해요.
그냥 현 상황을 그렇죠. 보여주는 것일 뿐이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유가에 대한 앞으로 하방권에 대해서 진입을 할 타이밍은요. 75달러 어제 전일 저점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잡혀요. 75달러. 앞으로 75달러에 대한 이탈이 들어간다면은 유가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확실히 미국이 나섰다는 반증이니까. 네. 이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오늘 단일 이제 고점에 대한 포인트는 여기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가는 하방 랠리로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오늘 매도를 잡으시고 유가 금은요 언제부터 거래를 시작해야 되냐면은 평소에 이제 시황이 어떤 베이스 모멘텀이 갑자기 돌출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장 시작할 때부터 보통 추세가 많이 나와요. 하나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나스닥은 뭐예요? 나스닥 미증시 개장한 다음에 이제 추세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일 추세가.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예외죠. 갑작스럽게 시황 돌출되고 이제 장중 선물 이제 미장 개장 전부터 선물 시장에는 먼저 선반영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시황이 없다는 전제로 보통 추세가 당일 포인트가 잡히는 시간대는 유가 골드는 18시 이후 유럽장 이후예요. 그때부터 추세가 잘 잡혀요. 오히려 유가랑 골드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부터 트레이딩에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당일 고점은요. 77.34로 일단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일 고점은. 근데 지금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75달러 이탈 날렸을 시 그때부터 이제 유가에 대한 트레이딩을 해야 되구나. 매도를 한번 접근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때부터 대응하셔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나설 거예요. 어제 에너지 장관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보면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됩니다. 유가는 이제 상승 밸류에 대한 레벨링을 미국에서 저지할 것이다. 라는 게 4분기 평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또 안 하면은 시청자분들 또 화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금 보도록 할게요. 금. 네. 자, 금은요 4분기 하락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왜일까요? 왜? 자, 여러분들 금을 볼 때요. 지금 증시가 안 좋으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맥락 자체, 기준치 자체가 잘못됐어요. 시장을요.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두고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 사이에도. 자, 금이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1번이 뭐예요? 달러 상승 요인. 달러 강세면은 금 하락입니다. 자, 2번은 뭐예요? 국채 가격 하락 요인.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을 가진 채권이 국채가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요인이 이제 국채 가격 하락하는 요인이랑 같은 거겠죠. 반비례니까. 국채 물량을 던지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급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의 가격을 영향을 주는 달러는 상승하고, 그죠? 반대 성향을 가진 달러는 상승하고, 이제 같은 성향을 가진 국채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금이 내려갈 수 있는 시장 영향 요소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달러는 올라가야지 금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해야지 또 금은 떨어지는데 둘 다 올라가네? 그럼 금 가격은 하락 요인이죠, 당연히. 제가 사실 이제 신세계 노란톡에서 이제 금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다 글을 안 남겼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개인적인 철학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을 내비쳐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달러에 대한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냐면은 최소한 11월까지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그때 FOMC에서 테이퍼링 발표를 할 거니까, 공식화를 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국채 금리가 1.6%, 7%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4분기는 하락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금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4분기 전망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금값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금이 일봉상 관점으로 지금 이제 주춤거리는 모양새 굉장히 그리는데 최근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했던 거는 국채금리 급등이 있겠죠. 이제 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또 반등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금값은 다시 반등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이 추세 있죠. 상단 1830포인트 상단이 돌파가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상승 랠리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그 구간이 열려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모멘텀은 아직 하방권이에요. 달러 올라가고 국채금리 올라가는데 금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4분기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둘 다 영향 요소가 어떻게 보면 금이 하락을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달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사실 제가 제일 두드러지게 최근에 오히려 제일 안전하고 그죠? 안전하고 확실하게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달러라고 얘기를 좀 사실 많이 드렸었어요. 달러라고. 자, 60분봉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 달러를 다시 주장하는 지금 달러에 대한 강세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죠? 지금 차트 보이실 거예요. 달러입니다. 달러 차트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94.125 달리고 있는데 달러가 제가 어디까지 일단은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 했었죠. 앵커님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예. 앵커님 바쁘시잖아요. 이해합니다. 주식도 해야 되지. 그죠? 75달러 선. 75달러요? 네. 일단은 아니요. 지금 94달러예요.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97.5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비슷하네요. 앞에가 빠졌네요. 97.5이라고. 75달러가 아니라 97.5. 예. 그렇죠, 그렇죠. 97.5. 비슷하네요. 네. 기억은 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네. 유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파동권이요. 이 파동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죠. 97달러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도 여지가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있을 비농업 고용지수는 이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달러의 영향을. 앞으로 달러 차트는 이 파동권으로 보세요. 집중하시면 괜찮습니다. 97달러에 대한 가능성 앞으로 강세가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 시장 반응이 아직까지 들어가는 과정 중이고 1번이 두 번째는 유로존에선 이제 주춤하는 거죠.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에 변수는 뭐였어요? 유럽에서 물가가 나왔는데 또다시 우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얘네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유럽이 한 번 더 선을 긋고 제대로 또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아직은 아니야 라고 선을 제대로 긋는다면 달러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로는 지속 매도예요. 아직까지 유로 매도예요. 차트도 아직 살아있고 자, 제가 이 차트를요, 여러분들, 이 차트를요, 언제부터 그었을까요? 제가 8월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차트예요. 8월 말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전환비로. 그거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달러, 유로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그죠? 그렇게 유로를 강조했을까? 사실 이게 제일 집중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왜냐면은 가장 방향성을 보기가 쉬워요. 시황이 너무 이제 매크로 환경이 너무 조성돼 있다 보니까 가장 보기 쉬운 차트였어요. 유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제 에너지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죠? 미증시는 갑작스럽게 또 의회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고. 근데 통화 정책은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맞지 않나요? FMC라든가 이제 ECB 통화 정책이 나오는 거는요, 이미 선전포고를 몇 달 뒤 거를 다 베이스를 깔고 발언을 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오늘 나가고 우리 테이퍼링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파월이 이럴까요? 안 한단 말이죠. 의회랑은 달라요. 의회는 갑작스럽게 긴급적인 발언을 꺼낼 수 있지만은 통화 정책은 그렇게 하면요 안 돼요.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은 항상 중심적이고 이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로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맨 처음 강조했을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90달러, 이제 92달러, 92.5달러 이때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파동이 아직 살아있는 한 달러는 강세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기 편합니다. 오늘 이미지는 첨부 안 했어요. 우리가 하도 FOMC랑 이제 22 비교를 하면서 달러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FOMC는 출구 전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22는 오히려 돈을 더 풀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 있을 지표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정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번 주에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준비돼 있는데 지난달만큼보다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지난달만큼. 왜냐? 이미 우리가 고용 지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아니죠. 파월에 대한 발언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렇죠. 네, 그죠. 파월이 얘기한 게 시장 회복에 대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회복은 고용의 객관적인 수치값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미 시장은요 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냐면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 위해서 고용 지표에 집중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테이퍼링을 하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반영 중인데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더라도 시장 상황은 그대로 간다 이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상치보다만 높으면 돼요. 베이스 깔겠습니다. 예상치보다만 높으면은 달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상치보다 높기만 하면. 내일입니다. 내일 발표가 있죠. 수요일에 있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는 ADP라는 회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맨날 틀려요. 금요일 실제 발표치랑. 정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정확도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지표가 중요한데 예상치랑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높기만 하면은 같거나 높기만 하면 달러는 그대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항상 갑작스러운 내용도 나오고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해요. 이제 변화에 익숙하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4분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못다한 내용은 자 노란톡에서 설명드리고 밑에 비밀번호는 1515입니다. 1515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명료하고 또 빠르게 훑어주셨는데요. 시장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을 볼 때는 의회를 주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유가를 볼 때는 미국과 오펙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서 그들의 입을 잘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들어갈 11월까지는 강달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 약세 그리고 유로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네,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전력 비축유를 풀게 된다면 물가가 조금 내리게 될까요? 정부가 나서는 이유가 단순히 유가를 잡기 위해서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정확하게 이거는 정말 유가를 잡기 위해서요. 그 뭐 인플레이션은 제가 봤을 때 명분에 불과하고 유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유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5달러 이탈되면은 그때부터 매도 집중하시라고 얘기 드렸던 거는 60분봉상 가장 안전한 구역이기 때문인데 지금 이 채널 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채널 링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 그 제가 틱 차트를 실시간으로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생방 중에는 60분봉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안전한 구간이 확보되는 이 지지 이탈을 보기 위해서 60분봉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틱 차트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기다리고 있는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유가는 앞으로 미국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유가가 고유가 레벨링에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굉장히 불리하게 시장 전망이 들어가요. 불리하게. 자, 오늘 차트에 대한 채널링 구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차트가 들어갈 때 대응을 어떻게 하냐? 대응을 어떻게 하냐? 방송 이제 실시간 대응이 여기서 저항력을 막고요. 이제 스팬 이탈 들어가면 그때부터 대응이에요. 단기 자리는. 여러분들. 틱 차트는 제가 일일이 봐야 돼요. 지금 오늘 금하고 이제 유로하고 이거 정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관련해 갖고 집중하신 분들은 그래서 아까 60분봉에서 75달러 이탈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매도에 집중하라고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겁니다. 얘기를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 미국에서 어제 에너지 장관이 얘기했던 그 가능성에 대한 시사는요. 앞으로 미국이 공격적으로 공급량에 대해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내비추는 거예요. 오펙과의 경쟁력에서 굉장히 불리한 치킨 게임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조치를 안 하면. 이번 오펙에 대한 대응이 확실해졌죠. 가격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증산을 충분히 해도 되는데, 그죠? 오펙이 지금 감산을 완화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감산을 완화하고 있다는 건 감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추가적인 감산을 더 완화해서 증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야지 정상이에요. 왜냐? 감산을 했던 목표는 고유가 레벨링을 유지하겠다는 오펙에 대한 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유가죠, 지금. 80달러. 75달러, 80달러. 근데도 증산을 안 하네? 그럼 미국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외주타기에 들어간 거예요. 비축유라도 방출해서 유가에 대한 가격 레벨을 내려서 경쟁력을 맞추겠다. 그러면 이 발언, 전일 발언 하나는요. 미국이 앞으로 직접적으로 대응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고유가 레벨링에 대한 대처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유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떤 일부분에 불과하겠죠. 그죠? 유가 말고도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재화, 그죠? 비철금속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제 에너지 장관이 얘기를 꺼냈던 거는 오히려 오펙과의 경쟁력을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시장의 판단이 들겠죠.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레전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논팜이 큰 영향을 줄까요? 13일 CPI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사실 앞서서 마스터님께서 좀 질문에 답변을 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논팜이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네요. 논팜. 네, 비농업 고용지수를 말씀하는 건데. 해외파는 논팜이라고 좀 논팜, 하고 네, 있어 보이네요. 좀 토종은 이제 논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논팜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이게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그죠. 기준에 그때 따라서? 다른데 네. 저 화면 좀 잠깐 열면서 여기다 쓰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자, CPI는 여기서 말하는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죠? 네. 지금 의자가 자꾸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네, 좀 죄송해요. 오늘 끝날 때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화면 안 보이더라도 시청자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랑 자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 지금 이렇게 좀 집중이 돼 있어요. 네, 감독님 좀 내려주신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두 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게 물가를 보고서 중앙은행에서 확인합니다. 물가를 보고 중앙은행에서 체크를 해요. 물가가 적정 수치 상승률을 이루면 원래 출구 전략을 나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2.5%, 3.5% 유럽에서 막 달성하니까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준치예요. 그죠? 1번이. 자, 근데 지금 비농업 고용 지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건 미국은 틀을 바꿨어요. 앞으로 물가는 어차피 안정적으로 될 거야. 고용에 신경 쓰겠다는 파월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물가가 집중된 겁니다. 이제 고용이 집중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기 때문에 파월의 멘트라든가 발언이 어떤 통화 정책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FOMC에 대한 방향성 결정이에요, 이게. 지금 FOMC에서 고용이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어떤 출구를 전략을 모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고용인 거고. 물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물가예요. 그러면은 페드에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딱 비교를 해봅시다. 미국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고용이에요. 간단하게 할게요. 미국이 중요한 건 고용입니다. 유럽이 중요한 건 뭘까요? 물가입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지금 CPI가 오히려 중요한 나라는 유럽인 거고, 그죠? 고용 지표가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라는 상황이 전개가 되죠. 이 둘에 대한 이유는요,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 이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유출하는 거예요. 만약 고용이요, 갑작스럽게 무슨 5만 명밖에 안 떠요. 예상치 100만 명인데. 그러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생각이 고민이 되겠죠. 예시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번 주에 만약에 유럽에서 물가가 막 4%대를 넘어갔어요.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까요? 와, 이거 심각한데? 테이퍼링 하겠는데? 달러 그대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지표를 볼 때 CPI랑 고용 지표가 중요했던 이유는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고용은 미국이고, 미국은 고용이고, 유럽은 CPI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파월이 미국이 물가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급등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내려갈 거야. 안정화 들어갈 거야. 또 발언을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예. 물가가 내려간다고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의자도 같이 내려가네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표라는 거는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위한 하나의 일단 객관적인 수치다. 그때마다 어떤 상황, 어떤 연결이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항상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늘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장 그리고 또 경제를 볼 때는 그때그때 녹아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네, 여기까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기에 앞서서 네,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마스터님. 네, 시장이 언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미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더라도 미국장을 체크를 하시잖아요. 항상. 미국장을 먼저 체크를 해요, 원래. 근데 미국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증시에 어떤 영향소가 알아야지 미국장을 체크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도 저는 그래요. 지금 근 10년 10년 이상에 대한 기간 동안 미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죠? 어제 제가 공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최하단 레벨링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 근거를 내비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시장이 항상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처 능력과 변화하는 시장에 항상 익숙해지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주말에 이제 강연도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상품군에 대한 이해도도 넓히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게 쉬우면 다 벌었어요. 먼저 공부하고 먼저 앞서가야 돼요. 항상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